시작하겠습니다. 82의 경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경주가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의 사의 직수출하기 위해서 선적을 완료하고 1월 5일 날짜로 10만 달러를 외화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제품 수출 대금은 15만 달러예요. 다음 달 잔액은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했고요. 1월 5일의 환율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200원이다. 일단 메인 매출 전표니까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수출하는 거는 과세유형이 16번의 수출이 되겠죠? 과세유형이 16번의 수출이에요. 날짜는 1월 5일 날짜입니다. 유형은 16번의 수출 제품이고요. 잠시만, 이게 멋대로 막 바뀌었어요. 그쵸? 16번의 수출. 전체 입력에서 16번의 수출 제품이에요. 공급가액이 얼마가 될까요? 토탈 매출한 금액이 15만 달러입니다. 그죠? 15만 달러 곱하기 기준 환율이 1200원이니까는 얼마가 되겠까요? 1억 8천만 원이죠. 1억 8천만 원. 자, 거래처는 ABC사입니다. 거래처는 ABC사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0셀 9번에서 F2번 눌러서 1번에 직접 수출 눌러주시면 돼요. 수출 신고 번호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굳이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분계는 당연히 3번의 혼합이죠.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보통예금이 얼마 받았습니까? 10만 달러를 받았죠. 10만 달러 곱하기 1200원 하니까는 1억 2천만 원 받았어요. 1억 2천만 원. 또 차변의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번 주식회사 서울에 100만원의 제품을 매출하고 수령한 약수금을 할인하고, 자, 95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전표죠. 이번에는 일반전표 8월 10날짜예요. 일반전표 8월 10날짜가 아니라 6월 5일 날짜입니다. 죄송합니다. 날짜를 잘못 봤어요. 6월 5일 날짜. 대변에 110번의 받으럼이고요. 거래처는 서울입니다. 서울. 금액은 100만원이에요. 금액은 100만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95만원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금액은 5만원입니다. 자, 3번 생산부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던 승용차 수리를 개인사업자인 청산리 카센터에서 정비하고 정비대금 550만원 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승용차 정비내역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는 아니죠. 일반 전표 문제입니다. 8월 10날짜. 8월 10날짜. 자본적 지출이니까 차량 운반고로 분기를 해주시면 돼요. 차량 운반고 금액은 550만 원입니다. 대변에는 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미지급금이죠. 카드사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한우리 카드. 금액은 550만 원. 자,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를 봤더니 1억 원, 액면가액이 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발행 주식수는 만주라고 나와 있고요. 자본 증자가 등기가 완료되고 법인 보통예금 계좌로 증자대금이 입금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차변에 보통예금, 그죠? 차변에 보통예금이 얼마 들어왔을까요? 1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1억 원. 여기까지 지금 분계를 하는 거예요. 대변에 자본금이 될 거예요.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이죠. 액면금액 1억 원이 됩니다. 액면금액 1억 원. 자본 증자 관련된 비용이 144만 원. 그죠? 법무사 수수료 44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보통예금이 토탈 얼마나 나올까요? 그러면은 요 144만 원이 법무사 수수료 44만 원 포함된 거죠. 부가세 포함해서. 그죠?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고 나와 있어요. 따로 별개로 봐야 되죠. 144만 원. 일단은 문제가 144만 원입니다. 차변에 증자 관련된 비용은 뭘로 다 분계를 해주시면 되느냐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금액은 144만 원입니다.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 지급한 거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으니까 저것도 분계를 하면 대변에 보통예금이 44만 원이고요.
차변에 수수료 비용으로 분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수수료 비용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본금 단원에서는 수수료 비용이랑 계정 과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됩니다. 금액은 40만 원. VAT 대급금이 얼마가 되냐면 4만 원이 됩니다. 4만 원. 등록 관련 비용은 영수증 수차했으며 법무사 수수료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나와 있죠. 51번에 과세가 되는 거고요. 51번의 과세. 주식 발행 초과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갈라서 위에는 일반 전표, 아래는 메인 매출 전표 분계를 따로따로 두 군데서 해줘야 됩니다. 두 군데서 해줘야 돼요. 자, 일반 전표부터 한번 해볼게요. 9월 2일 날짜입니다. 일반 전표 9월 2일 날짜. 차변에 보통예금이 1억 원이에요. 보통예금이 1억 원. 또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냐면은 144만 원이 되고요. 대변에는 자본금이 된다라고 그랬죠? 대변에 자본금이 1억 원. 대변에 자본금 1억 원. 나머지는 대변에 보통예금이 됩니다. 보통예금이 144만 원. 자, 입력 다 하셨죠? 그 다음에는 메인 매출 전표 9월 2일 날짜로 또 들어가시면 돼요. 메인 매출 전표 9월 2일 날짜입니다. 51번의 과세고요. 수수료입니다. 51번의 과세, 수수료. 공급가액이 40만 원이죠.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44만 원이니까 어디죠? 사무소 이름을 치시면은 정법무사무소가 나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받은 거 맞죠? 1번에 여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분계는 3번의 호납이에요. 그러면은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라고 그랬어요. 보통예금이 44만 원. 이렇게 두 군데에서 전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문제입니다. 대손세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이게 확정이에요. 부가가치에서 부가가치 대손세공제 신고서를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기 확정이니까는 10월부터 12월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제일 첫 번째 거 공급일이 2016년 11월 1일이고요. 외상매출금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당연히 소멸시효 완성분 입력하실 수 있는 거죠. 입력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날짜는 2020년 12월 15일 날짜고요. 대손금액이 얼마냐면 220만 원입니다. 대손금액은 220만 원. 거래처는 F2번 눌러서 3구 초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6번의 소멸시 완성입니다. 자, 두 번째 한국푸드 바드러미 1월 6일에 부도 발생을 했고요. 지금 2기 확정 12월이니까 6개월 경과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2기 확정 12월이에요. 부도가 1월 달에 발생을 했으니까 당연히 6개월 경과했으니까 되는 겁니다. 자, 2020년 1월 6일 날짜고요. 금액은 330만 원이죠. F2번 눌러서 한국푸드입니다. 부도 6개월 경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한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푸드까지 했고 대한무역. 외상매출금이 7월 20날, 그죠? 7월 20날. 그러면 6개월이 경과 안 됐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7월 20날 부도 났으니까 지금 현재 12월이니까 6개월 경과가 아직 안 됐어요. 자, 민국산업의 외상매출금은 채무자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자, 2020년 10월 3일 날짜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10월 3일 날짜고요. 660만 원. 660만 원. 자, 거래처는 F2번 눌러서 민국산업이에요. 민국산업. 자, 사망실종 3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실종. 자, 대손된 매출채권 회수내역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 13일에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매출채권을 회수를 했죠. 그러면 위에는 못 받은 거고 밑에는 지금 이거는 받은 거니까 반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10만 원 이렇게. 마이너스 110만 원. 거래처는 우리둘입니다. 거래처는 우리둘이. 네, 들어가시면 되겠죠. 직접 입력 찍어주시고요. 대손채권 회수. 대손채권 회수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는 플러스로 입력하면 부가세 신고세는 마이너스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계 처리해서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저장하시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사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다. 여러분,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면 일단은 무조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예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입니다. 이익이 확정이죠. 10월부터 12월이고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이익이 확정,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라. 공급가액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분양광고비는 상가 및 주택분양에 대한 광고이며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을 했고요. 예정 때 불공제된 게 300만 원 있습니다. 확정 때는 안분계산은 예정 때만 하는 거예요. 안분계산은 예정 때만. 확정 때는 정산 또는 납부세액제 계산인데 납부세액제 계산은 감가상각자산만 하는 거라고 배웠죠. 여기서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라 광고선전비 정산하는 거잖아요. 분양 광고선전비 정산하는 거니까는 납부세액제 계산이 아닙니다. 그럼 정산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한 번만 더. 안분계산은 예정 때만 하는 거고 확정 때는 정산 또는 납부세액제 계산. 자, 여기서는 정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급가액 기준이고요. 아니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공통 매입세액이 얼마가 될까요? 지금 이익이 예정과 여기서 총공통 매입세액은 예정과 확정의 매입세액을 뜻하는 거예요. 공통 매입세 이건 상가 분양 매입세액이고 이거는 면세 매입세액이고 공통 매입세액은 여기 있잖아요. 두 개 더해준 거 1,100만 원입니다. 1,100만 원. 자, 그 다음에 총 공급가액은 예정과 확정의 토탈 공급가액이 얼마입니까? 13억 원이죠. 토탈 공급가액이 13억 원이에요. 1300, 네. 입력해 주시고. 이 중에서 면세 공급가액이 얼마입니까? 국민주택 이하 주택 분양하는 게 면세란 말이에요. 8억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8억 원. 그럼 면세비율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불공제 매입세액이 나옵니다. 근데 기불공제 매입세 예정 때 불공제된 게 300만 원 있었다고 그랬죠? 요번에는 376만 9,230원이 불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그래서 공통매입세액 이거 안분 계산하는 거예요. 상가는 100% 공제가 되는 거고 국민주택 이하는 100% 불공이 되는 거죠. 면세니까. 공통매입세액만 안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결산 문제예요. 1번. 결산 시 원장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보통예금 마이너스가 발견됐습니다. 자, 당해 계좌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밝혀졌다고 나와 있어요. 12월 31일 날짜입니다. 12월 31일 날짜에 차변에 보통예금 돈 빌려왔다는 얘기잖아요. 돈 빌려왔다는 얘기입니다. 1,735만 4,200원이고요.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이에요. 단기 차입금.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 마이너스 금액만큼 돈을 빌려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2번.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사채에 관련돼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액면가액이 1,000만 원이고요. 발행가액이 954만 원. 유의자일법 적용할 때 액면가액 발행가액의 차이의 삼각비는 22만 3천 원이라고 가정한다. 이자 비용이 10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금액도 다 주어졌는데 뭐 그죠? 차변에 이자 비용이 122만 3천 원이 되겠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지급된 돈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죠. 나머지는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2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3번.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도 가능 증권 기말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9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5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당해 연도에 70만 원을 처분했다고 나와 있어요. 70만 원을 처분을 했습니다. 50%를 처분을 했고요. 기말 시점의 공정가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55만 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게 지금 얼마에 취득했었습니까, 여러분들? 취득을 100만 원에 취득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분개를 했었겠죠.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 대변에는
뭐 현금 금액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했었을 거예요. 2019년도 말 평가 손실이 50만 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이 50만 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5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했을 테고요. 그죠? 얘는 비용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용이 아니라. 자, 7월 1일에 50%를 70만 원에 처분을 했으니까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고요. 차변에 현금 금액은 얼마? 70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은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만큼 평가 손실이 생겼으니까 50만 원이잖아요. 네. 50만 원에 50%니까는 25만 원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50%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25만 원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에서 50만 원 빼면 50만 원 남잖아요. 50만 원에 50%를, 그러니까 50만 원에 50%면 25만 원짜리잖아요. 25만 원짜리를 7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차변에 현금 70,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25만 원. 근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정리해 주는 거 아시잖아요. 50만 원에 50% 25만 원만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죠. 20만 원. 이게 7월 1일의 분기예요. 7월 1일의 분기를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맞게 했는지 조회를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7월 1일 날짜. 이렇게 분기했잖아요. 차변에 현금 70만 원, 그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78번이에요. 25만 원, 평가 손실 25만 원, 처분이 20만 원. 이렇게 분개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자, 이제 기말 시점에 공정가액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55만 원이래요. 그럼 남아있는 주식이 50만 원에서 25만 원 팔고 25만 원 남아있잖아요. 25만 원짜리가 얼마가 된 겁니까? 55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30만 원 늘어나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30만 원, 대변에는 평가 손실이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25만 원, 평가 손실 25만 원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나머지 5만 원만 그럼 뭐가 되느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되는 겁니다. 분개가 조금 어려웠었던 문제입니다. 어쨌든 50만 원 중에 25만 원, 50% 팔고 25만 원 남았어요. 25만 원이 55만 원이 된 겁니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30만 원 늘어났으니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먼저 여기 50% 정리해주고 나머지 50% 남았었단 말이에요. 25만 원 나머지가 평가이익이 25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전피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날짜예요. 12월 31일 날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78번이었어요. 위에 123번은 당좌 자산 코드번호예요. 금액은 30만 원.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입니다. 금액은 평가 손실의 금액이 25만 원. 나머지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5만 원입니다. 자, 4번. 다음 재고자산 자료를 결산 시점의 필요에 따라서 일반 전표와 결산 자료 입력에 반영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부상 수량과 실사 후의 차이는 전부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장부상 금액이 얼마죠?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실사 후 수량이 4,800개네요.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 재고액이 5,000개예요. 지금 현재 5,000개 곱하기 만원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근데 실제 수량은 4,800개란 말이에요. 4,800개 곱하기 만원. 4,800개 곱하기 만원. 그러면 4,8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감모 손실이라고 나와 있죠. 감모 손실. 감모 손실이 얼마라고 나옵니까?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자, 이 감모 손실 200만 원은 모두 정상적인 것이다. 정상적인 것은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분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결산에 모두 파는 걸로 다 처리한단 말이에요. 자동결산에 4,80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가가 11,000원이죠. 시가가 11,000원입니다. 취득단가는 10,000원인데 11,000원으로 올랐죠. 그쵸? 평가이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가법이잖아요, 우리. 평가 손실은 인정을 해도 평가이익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결론이 평가이익 분개하지 않죠. 정상적인 거니까 매출원가에 가산하기 위해서 그냥 4,800만 원만 자동결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자동결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분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결산 1월부터 12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들어가셔서 지금 제품에 관련된 거잖아요. 제품에 가셔서 4,800만 원 입력하고 네, 전표 추가 S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자료에서 박신우 씨의 사원 등록증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을 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해라. 주민번호는 모두 올바른 것으로 가져간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하고 부르다 표시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사원 등록 들어가셔서 원천징수 사원 등록 들어가셨으면 박신우예요. 박신우 부양가족 명세로 들어가셔서 가족상 보고서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상 보시고 자, 일단은 밑에 배우자는 전업주부지만 양도소득 금액이 1,000만 원 있으니까 배우자는 공제가 안 되죠. 배우자 공제 안 됩니다. 부친과 모친, 자녀 모두 소득이 없고 배우자만 있네요. 거기에 부친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고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박신우의 장모인, 김양자 소득이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부터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니까 1번입니다. 박광순이고요. 내국인 주민등록번호가 440706-1051-326번이에요. 거기에다 장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라고 그랬어요. 1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네, 1번에 조순이고요. 주민등록번호가 1번에 주민등록번호 470801-2015-623번이에요. 자, 경로대 맞죠? 60세 이상이고요. 배우자 3번 배우자예요. 서진이. 내국인 주민등록번호가 820301-2103-011. 소득이 있으니까 안 되죠. 부르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이 있으니까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녀 4번입니다. 4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박장우예요. 내국인 주민등록번호가 07-0122-3051-312. 20세 이하 맞죠? 20세 이하 맞습니다. 소득이 없으니까. 두 번째 자녀 박은우고요. 내국인 주민번호 150801-4105-121. 20세 이하 맞아요. 근데 7세가 안 됐기 때문에 자녀란에는 체크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 입력했죠? 네.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B번 박신우 불러갖고 오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보험료가 나와 있어요.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당연히 되는 거죠. 일반난에. 장남의 생명보험료도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돼요. 두 개 합쳐서 120만 원. 두 개 합쳐서 12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의료비 부친은 경로 의료비예요. 그죠? 미용 목적은 안 되고요. 장남의 탈장 수술이 있고 일단 의료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친은 장애인이니까 장애나 뭐 65세 이상자 두 군데 아무 데나 입력해도 돼요. 그냥 장애인은 장애인 의료비에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은 일반이죠. 그 밖에 20만 원. 미용 목적은 안 돼요. 미용 목적은 안 되고요. 배우자의 맹장 수술비 100만 원. 소득이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소득이 있어도 됩니다. 그 밖에 100만 원 돼서 12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12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잠시만요. 빠져나오겠습니다. 장모님 입력 안 했어요. 그죠? 여기. 그죠?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라고 나왔었잖아요. 사원 등록 들어가셔서 장모님도 같이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부양가족 찍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니까 2번 찍어주시면 돼요.
배우자의 직계 준수기니까 2번 찍고 김양자. 자, 내국인 주민등록번호입니다. 59-0808-2153-201번. 자, 61세니까는 그죠? 네, 경로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경로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연말정산 박신우 다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의료비까지 입력을 했고요. 교육비 한번 볼까요? 장남의 초등학교 수업료 당연히 되는 거죠. 장남의 초등학교 수업료 당연히 됩니다. 교육비에 가셔서 여기 있습니다. 그죠?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어요. 금액은 초등학교 수업료가 100만 원이에요. 그죠? 장남의 초등학교 수업료.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만 되는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미취학 아동만 되는 거예요. 장녀의 보육료는 당연히 되겠죠. 네, 초중고에 가서 초중고에 가서 얼마입니까? 100만 원. 100만 원 입력을 하셨죠? 네. 그리고 장녀의 보육료 영유치원에 가서 학원비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10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확인. 네, 됐습니다. 기부금 받더니 기부금은 소득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본인의 100만 원 지정기부금이죠. 지정기부금이에요. 종교단체 외 당해기부금란에 가서 100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장남 국군장병 법정기부금이에요. 국군장병 법정기부금이에요. 위문금품은 30만 원. 장녀의 유니세프 지정기부금 단체가 있습니다. 얘도 종교단체 외죠. 그럼 종교단체 외 당해 기부금이 110만 원으로 수정이 되겠네요. 110만 원. 자, 기부금까지 다 입력을 했습니다. 다 입력하면 네, 그냥 나와도 되고요. 여기 작업 완료 버튼 있잖아요. 누르고 나오시면 됩니다. 완료 됐죠. 자, 2번 영업부과장 백일홍의 주민번호가 나와 있어요. 입사일 나와 있고요. 퇴직소득 자료 입력을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사원 등록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사원 등록 들어가셔서 백일홍이에요. 백일홍에 퇴직을 언제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입사일은 2014년 5월 20 맞죠?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2020년 몇 월 며칠이에요? 5월 31일에 중간정산을 신청을 했고요. 중간정산의 현재 퇴직금은 5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간정산의 퇴직금은 5천만 원. 자, 퇴직금은 2020년 6월 5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나와 있고요. 중간정산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간정산일은 2020년 5월 31일. 여기는 퇴사년월일을 입력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정산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말고요. 퇴직소득 자립력으로 들어가서 몇 월입니까? 5월. 그죠? 5월 근로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자고요. 4번은 백일홍이에요. 백일홍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중간정산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떠요. 중간정산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러면은 중간정산일만 여기다가 한 번 더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 5월 31일이고요. 지급을 2020년 몇 월 며칠에 지급했습니까? 6월 5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는 중간정산일,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급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금액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과세 퇴직급여란에 5천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과세 퇴직급여란에 5천만 원. 네, 그러면 소득세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퇴직소득 자료 입력만 해라 라고 했으니까는 여기까지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네, 82회 문제까지 우리 82회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